오늘의 토론 주제는 엄벌주의는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엄벌주의란 무엇인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토론에서의 엄벌주의는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워지지 않으며 정해진 처벌이 예외 없이 시행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이를 확실히 기록하고 처벌 과정에서 관용을 두지 않는 접근 방식이 엄벌주의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주장 헤드라인입니다. 처벌이 두렵게 하여 학교폭력 발생 확률 낮춤. 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보복하는 것을 막음.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벌주의는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의 주제에 찬성 측으로 발언하게 된 강동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가 학교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강하고 확실한 처벌은 학생들로 하여금 처벌이 두렵게 하여 학교폭력의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범죄율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경우에 제재 확률을 10% 높이면 범죄율은 5.5% 감소, 형량을 10% 상향하면 범죄율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제3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확률을 10% 높였을 때 범죄율이 5.1% 감소, 형량을 10% 상향했을 때 범죄율이 6.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더 강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양형이 범죄역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형의 증가는 청소년 시기에서 범죄역죄 효과를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이력의 학생부 기재, 퇴학, 전학, 사회봉사 등의 강한 처벌을 적용시킨다면 학교폭력 발생률이 줄어들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해외 각국의 분위기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22년 학교폭력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어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결석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5만 유로의 벌금형이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후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 발생률이 2019년 3%에서 2020년 1.1%로 낮아진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해외 각국과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엄벌주의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엄벌주의는 이미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신고 학생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약 12%로 약 5%인 성인 대상자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인에 비해 다소 낮은 소년범의 처벌 수위가 재범률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엄벌주의를 적용시킨다면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을 망설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강한 처벌이 철저한 감시 및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가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제3자의 인식을 이끌어내 학교폭력 신고율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셋째,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삶 전반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결과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벌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이고 그 결과로 피해자의 삶 전반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더러 향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나 가해 피해 중복 경험은 모두 초기 성인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주의 집중, 공격성, 신체 증상, 위축 및 불안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엄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죄질에 맞지 않은 가벼운 처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성인 남녀 9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학교폭력의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답했으며 학교폭력 이력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및 학교폭력 이력을 취업에 반영해야 한다의 질문에 대해 각각 90%가 넘는 인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경중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그 결과가 가지는 엄중함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엄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이유로 저는 학교폭력 감소에 엄벌주의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엄벌주의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가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측 주장 헤드라인입니다.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신고를 꺼리게 함. 가해 학생의 반발심이 커져 문제가 더 심화됨.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절 대책이 될 수 없음. 안녕하세요. 반대측 발언을 하게 된 김민주입니다. 엄벌주의 정책은 가해 학생에게 강한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 이후의 복수심으로 인해 자신을 대상으로 더 심한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도 2018년 3월 전학 조치가 결정됐지만 정 변호사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실제 전학은 1년가량 뒤인 2019년 2월에야 실행됐습니다. 이 기간 피해 학생은 정 변호사 아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2차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고 피해자는 가해 학생의 불이익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폭력 사건이 공개되고 엄벌주의로 인해 관심이 증가한다면 피해 학생은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교육당국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지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벌주의 정책은 피해 학생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쏠리게 만들어 피해자는 자신이 불필요하게 주목받고 있다는 압박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만들고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 재개 이후 학교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 절차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사례는 모두 2,652건이었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014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사례가 575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에 불복한 가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적으로 무관용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낙인 효과의 부정적 관점 및 이중처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낙인 효과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히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행동하여 실제 그렇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 학교 진학 시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낙인 효과의 원리에 의해 폭력적인 행동이 오히려 더 심화할 수 있습니다. 엄벌주의는 학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적 접근을 약화시킵니다. 엄벌 정책을 통해 학교 폭력은 엄벌의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부각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학교의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법화 현상을 가속화했으며 오늘날의 학교는 학교 폭력 처분을 둘러싼 피가해의 대결 구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적 접근 방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봉석 전 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11년 대구 중학생의 죽음을 부른 학교폭력 사건 이후 무관용주의, 엄벌주의가 지배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내가 교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다는 교사의 자조가 나오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응부적 사법구조에 기반을 둔 제도로 작동하면서 비교육적으로 사안을 처리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갈등과 폭력이 발생한 이유와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 관계 회복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회복적 접근, 교육적 접근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건의 올바른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엄벌주의는 학교 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 중심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미성년 가해자도 교육을 통해 교정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제 이 쟁점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벌주의가 피해 학생에게 신고의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은 엄벌주의적인 정책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의 개선과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엄벌주의적 정책이 잘 정착된다면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교육이라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엄벌주의적 정책이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과정만 있다면 순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고의 중요성을 알아도 처벌의 강도가 높다면 이 엄한 처벌을 받고 자신에게 앙심을 품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지 두려워하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벌주의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신고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엄벌주의적 정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엄벌을 내리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도록 교육받고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원해주는 모든 회복적 프로그램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엄벌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엄벌주의적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결과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시키는 것과 학교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서로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적용시킴과 동시에 학교폭력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깃들인다면 장기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가 낮으면서도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강한 처벌이 합리적인 그런 이상적인 상황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벌주의적 처벌과 학교폭력의 원인 해결이 이론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접근법을 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우선시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리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더 큰 반감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학교폭력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누군가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서로의 생각 차이, 소통 오류 등과 같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학교폭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심리상담이나 회복적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접근법 자체가 가해 학생을 강한 벌로 처벌하는 것보다 원인 해결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은 분명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성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가해 학생 또한 미성년자이기에 강한 처벌로 인해 가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이 강화되어 이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도 교육을 통해 교정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가해자 또한 대부분 미성년자이기에 그들에게 교정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처벌이 오히려 가해자의 교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통해 가해자가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 얼마나 그릇된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엄격한 처벌로 인해 가해자의 삶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는 가해자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과 상담이 활성화되어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벌주의는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